네, 안녕하세요. 로직사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너무 더워서 오늘 36도라고 하네요. 너무 더워서 오늘 좀 간편하게 입고 또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좀 지나가는 얘기고 뭐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저희 딸이 성화를 해서 눈썹 문신을 했습니다. 좀 인상이 달라져서 어떤가요? 오늘 주요 얘기는 뭐 저희가 이제 회생파산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도 변호사이다 보니까 회생파산 관련돼서 뭐 서울회생법원 출신 부장판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게 또 광고에 또 저촉된다. 이게 뭐 종전에 뭐 서울해상법원에 있었다든지 뭐 부장판사에 있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또 변협의 지침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디 가서 그러면 본인은 출신을 말하는 것도 이제 광고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다 막는 게 말이 되는지 사실 개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데서 말하는 것까지도 내가 나를 말하는 것도 광고 규정에 뭐 광고의 의미는 있죠, 당연히. 그런데 사업자이기 때문에 광고의 효과가 있는데 그걸 다 막는 게 좀 가능한가? 뭐 이제 수임 제한 2년 이후에는 사실 그게 과잉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여하튼 뭐 그걸 지금 물고 늘어져서 싸울 만한 그런 그 시기도 아니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계속 달려나가야 되니까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회생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영업자 회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공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7월 6일자 기사인데 이게 뭐 많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폐업자가 100만 명을 처음 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100만 명이면 사실 뭐 어마어마한 한 도나 뭐 한 구가 서울의 구가 다 폐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폐업한 사람들이 뭐 그냥 뭐 본인들이 잘 정리하신 분도 있고 그냥 빚에 허덕이면서 그냥 잠수 타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이 원인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제가 회생파산 입장에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폐업은 답이 아닙니다. 그냥 폐업만 하시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그날 매일매일의 인건비 그리고 뭐 원부자재, 임대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출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폐업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을 안 하시게 되니까 기존의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다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미수금이 남아 있다면 그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남겨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래 당사자들이 민사소송을 해야 되고 그 민사소송 하는 와중에 이제 막 너무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런 화가 나니까 결국 형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업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계속 납품했다, 사기다, 뭐 이런 수순이죠. 그 티몬 유메프라든지 홈플러스가 사기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것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회생 신청도 안 하고 바로 그렇게 하면 더 문제가 되는데 이제 하다가 안 될 것 같을 때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실 그 고의성 여부에 있어서 좀 많이 어쩌면 이제 인정을 받는다고나 할까요? 회생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는 열심히 해보려다가 회생 신청을 했다라고 해서 형사 문제는 좀 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폐업하고 잠수를 타면 민형사소송이 계속되고 그 한 건 한 건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송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원 출석이나 지금 수사기관 출석 때문에 제기가 어렵습니다. 소매업 음식점 비중이 45%에 달했다라고 얘기를 됐고요. 그리고
법인을 포함해서도 이제 100만 8,282명. 그래서 통계 이후로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너무 이제 어찌 보면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사업 부진 사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양도 양수, 법인 전환, 뭐 행정 처분 때문에 해산 합병, 계절 사업 뭐 이렇게 있는데 양도 양수를 되면 이제 M&A가 된 거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100만 명에 비해서 뭐 사실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소매업이 제일 많고요. 음식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 이제 업무를 하시게 됐는데 당장 뭐 그냥 파산으로 가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채권자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뭐 벌 수 있는데 그걸 그냥 파산해서 금방 면책받는 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 좀 매각할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각할 자산을 이제 환가해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일부 가져가는 경우에는 뭐 특별히 지속적인 소득이 없다, 폐업하고 지속적인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바로 뭐 폐업하자마자 파산 신청을 하기는 그리고 그 자산을 팔아서 어느 정도 변제율을 변제를 할 수 있다는 게 없으면 다시 개인회생을 하라는 취지로 또 그러니까 지속적인 소득을 좀 창출해서 일정 부분 갚아라라고 하는 게 뭐 법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폐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지금 담보 10억, 아니 15억, 무담보 10억 안쪽에 들어와야 되고 각각 그게 맞춰져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그 저희 구체가 초과하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일반 회생으로 가게 되고요. 일반 회생이라고 하면 정말 소규모 법인 파산, 그 법인 회생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좀 그 빠르게 그리고 채권자 동의 없이 시도하는 개인회생보다는 다른 절차이고 많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해야만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이제 활력이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실채권은 결국은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채권자들도 이제 채권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데 그 채권이 매출 채권이 계속 부실해서 받을 수도 없는데 계속 남아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부분을 좀 그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거기에 돈을 더 투자하고 회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큽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생 파산이 들어가야 거래 상대방이 적어도 그 지금 대손액을 상각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매출 채권이 이제 부실화돼서 못 받는다. 거래 상대방이 지금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그게 그런 매출을 실제로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부가세 납부한 것을 다시 환급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해 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1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분들이 빠르게 회생 파산을 하고 이 채권자들이 깨끗하게 이제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100만 명에 대한 채권자가 몇십 조일 텐데요. 이 부실채권 몇십 조를 빠르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NPL 채권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여기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했는데, 지금 여기 아직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가 망한 사장들이라는 이름으로 개인회생 파산 혹은 일반 회사, 특히 자영업자 타겟으로 어,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곧 론칭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 법인 회생을 못하는 분들 중에 법인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예 이제 회생을 할 돈도 없는 경우, 그래서 아예 자금이 없는 경우인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도 연납금을 500만 원 획기적으로 낮췄는데 저희도 그 회생 파산과 관련돼서 이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파산 사건 혹은 뭐 일반 회생 사건에 대해서는 그 법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서비스를 개발했고 그게 이제 망한 사장들이라는 이름입니다. 뭐 이름은 좀 이게 너무 세지 않냐, 이거 뭐 너무 지금 놀리는 거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자영업자 폐업하는 사장님을 타겟으로 제대로 서비스를 해드리겠다는 것이고 가장 낮은 금액으로 뭐 이런 가장 낮은 금액이란 말 하지 말라는데 하여튼 그 합리적인 비용으로 그 채권자 정리를 하고 그걸 빠르게 저희 전문가들이 하겠다는 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 이걸 보시면 저희가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하나하나 시작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대로 될까? 나 임대료, 급여 뭐 이런 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또 유튜브에서도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영업자 폐업과 관련돼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고 이거를 빠르게 해생파산 절차, 도산 절차를 통해서 채권을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냥 놔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도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자영업자들이 정말 빠르게 그, 뭐,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일반회생, 개인회생, 법인파산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채무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의 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고 새로운 재기를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들고 창업을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향후에 망한 사장들에게 우리 실제 사례를 보면서 언제 그렇게 이제 회생파산을 생각했는지부터 그리고 언제 그걸 조금 더 빨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법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파산 등으로 이제 폐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폐업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걸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